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만고의 진리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죠? 제목, 만난 지 이제 2달 된 남친이 나 있잖아, 사실은 예전에 사람 패고 감옥에 갔다 왔다? 이지랄. 야, 그게 자랑이냐 이 새끼야? 이런 미친, 꺼져! 원제, 과거 전과 기록이 있는 남자친구.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남친이 과거에 엉성한 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을 다녀왔다며 저한테 고백을 해오는데요. 도대체가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한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은요 20대 후반이고 동갑내기예요. 정식으로 만난 지는 이제 60일 조금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혼미해. 참고로 전날 저희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본 건데요. 이 남자가 저한테 먼저 번호를 물어봤고 솔직히 저도 딱히 싫지는 않았어요. 잘생겼더라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한 일주일 정도 썸 타고 정식으로 사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주변 친구들은 다들 그랬어요. 얘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착하고 성실하니까 잘해봐요 꽁꽁씨. 이러면서 옆에서 많은 응원을 했는데요. 이게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만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확실히 그래. 매너 좋고 배려도 잘하고 또 뭐랄까 그 친절함 자체가 억지나 가식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특히 저는요 과거에 나쁘고 아픈 기억이 되게 많아서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전 남친이 악당 그 자체였어요. 그런 만큼 이 남자를 만나면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희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때 저한테 있잖아, 내가 밝힐 게 하나 있는데 이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바로 전과 사실. 그러니까 지난 20대 초중반 때 강제추행과 협박 그리고 폭행으로 실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매우 억울해했어요. 실제로는 추행을 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수사관들이 본인이 하는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완전 편파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며. 물론 그때 당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본인도 정확한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하나 그 여자를 어떻게 해볼 생각은 절대로 없었다며 엄청 분개하면서 되게 억울해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라면서. 여하튼 재판 과정도 되게 길었고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엔 약 8개월 정도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그 수사나 재판 이런 것들이 막 드라마나 영화처럼 짜맞추기로 허술하게 그런 식으로 정말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즉 다시 말해서 진짜로 그만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길 다녀온 거라고 생각을 하건만 이 남자는 단체로 짜고 자신을 물먹인 거라며 그때 당시 받았던 판결 절대로 납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억울하대요. 여하튼 저런 과거와 사건을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과거에 협박과 폭행을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무리 젠틀하고 친절하다 해도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 그런지 막 어색한 것도 있고 또 둘 다 많이 내성적이라 성격이 좀 잘 안 맞는가? 뭐 이런 대충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종종 해왔었는데요. 그런 혼란한 와중에 저런 무서운 말까지 들으니까 자꾸 이 사람의 단점 그런 것들만 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봤을 땐 늘 상상해왔던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과거를 그냥 묻어두고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면서 계속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정말로 억울해하던 그 눈빛과 말들 그리고 또 너무나 착해 보이던 이 남자의 그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면
이건요, 저뿐만 아니라 세상 그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요, 사실 저도 뭔가 찝찝해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왜냐면은 말을 하다가 나한테 아직 비밀이 있는데 아직은 말을 하기 좀 일러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해서 뭔가 쎄한 느낌의 뭐냐고 캐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 말을 했음에도 혹시나 제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글을 쓴 아니야 다 취소야 그냥 필요 없고 안전이별해야겠어요. 아우씨 글 쓰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뭔 미친 짓인가 싶네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건 제가요 부모님과 떨어져 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여자라 이런 사실을 듣자마자 지금 바로 헤어지자고 하면 야!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 이러면서 저를 찾아올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니 어떻게 만나는 놈마다 이러는 거야. 정말 어렵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요. 전과자가 뱉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마치 뭐랄까 도박 중독자들처럼 지들 입에서 나오는 그거 숨소리 빼곤 다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자기는 늘 법에게 당한 억울한 피해자라고 씨부리 대죠. 그리고 쓰니 혹시 그거 아세요? 성범죄자들끼리 조언을 해주는 카페도 있다는 거. 야, 별 거지 같은 카페가 다 있네. 게다가 우리나라 법 완전 두부같이 물러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았다. 그렇다는 건 이미 뭘 상상하든 무조건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씨 내가 예전에 술 마시다가 폭행 시비로 구구절절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나블라블 교도소를 좀 다녀왔는데 그래도 이제는 개과천선했다. 등등등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 처음엔 겁나 다정하죠. 편지에다 이벤트에다 온갖 정성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 거지같은 인상이 나오더라고. 저는요 제가 아무리 힘이 약한 여자라 해도 그래 남자한테 한 손으로 제압당할 수도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식빵 자존심 상해. 2번 진짜 어지간해서는 우리나라요 초범한테 실형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도망치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대댓글 게다가 앞길이 창창한 20대를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을 때렸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즉 저 자식이 쓰니한테 말한 내용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2번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아요. 물론 되게 억울하고 또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초범한테 실형이 떨어졌다는 거 이거는요 정황 증거나 증언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빼박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대댓글 더 무서운 거 얘기할까요? 어쩌면 초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번 님 세상에 어떤 병신이 야 내가 술 처먹고 빡쳐가지고 그 새끼 폭행하고 협박했어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는 거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그냥 나 기억 안 난다 술 마셔가지고 몰라 오해한 거다 이 지랄들 하죠. 요새 우리나라 판결 나는 거 잘 생각해봐요.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이니 어쩌니 하면서 감형 또 앞날이 창창하고 반성의 여지가 있으니까 정상 참자 이래저래 다 깎아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왔다. 이건 뭐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폭행 협박 수준이 아니고 100% 특수일 것 같은데 흉기를 들면 특수범죄가 되죠. 정말 죽고 싶은 거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도망쳐요. 미친놈 아니야 그거? 뭐야? 4번 저기요 쓰니 저는 현역 교도관인데요. 무기징역 받은 놈들도 다들 자기 억울하다고 해요. 깔깔깔. 5번 아이씨 이상하다. 나 요즘 화가 많아졌나? 자꾸만 화가 나요. 특히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 너무 싫어. 아니 지금 이게 나이 먹고 할 질문이냐고. 뭐 그래 안전이별 하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글 쓸 시간 있으면 얼른 도망이나 가라. 6번 저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는 건데요. 우리나라 경찰, 검찰, 법원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렇게 몇 번 오가면 탈탈탈 다 틀려요. 그러다 결국 빼박이니까 실형도 나왔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기꾼 왈왈이를 고소했었는데요. 그때 총 피해액 5천만 원을 인간관계 신뢰를 이용했고 또 끝까지 범행 사실을 보인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징역 8개월 때렸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합의를 해줘가지고 집행유예 2년 받고 실형은 안 살았죠. 그런데 저놈은 실형을 살았다. 그것도 무려 8개월을. 이거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사건 번호 달라 해가지고 판결문 찾아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7번. 저기요, 쓰니 강호순이라고 들어봤어요? 지난 2008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연쇄살인범 말이야. 송아지 눈에 얼굴 뽀얗고 키 작고 마른 체형에다가 되게 호감형으로 생겼었는데 혹시 알아요? 알겠죠, 당연히. 아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강제추행으로 구색이 되려면 말이죠. 정황은 물론 물증까지 확실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법은 살인을 제외해 초범을 구속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네 남친인지 뭔지는 성범죄로 입건된 거 그게 벌써 여러 번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대댓글. 그러게 말이죠. 초범인데 8개월이나 깜빵을 다녀왔다는 건 그것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뜻인데 아니면 뭐 여러 번 했다든지. 그런데 이 쓴이는 생각보다 천하태평이네. 뭐야, 싸움을 졸라 잘하나? 겁을 안 내고 있어. 그렇죠. 일단 뭐 초범이고 또 상대와 합의를 하면은 실형을 사는 경우는 뭐 없다 봐도 무방한 게 바로 우리나라죠. 그런데 폭행, 뭐 협박, 뭐 추행 이런 걸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8개월을 살았다. 이거는 뭐 초범이 아니거나 아니면 저 죄 이상으로 악질적인 뭔가를 했다거나. 이거는 이제 제 얘기인데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아는 후배 동생 얘기인데 걔가 좀 그런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폭행 전과 기록은 아니고 그냥 폭행 기록이라고 하죠. 이제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이제 조사해가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뭐 합의해가지고 뭐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게 한 3번인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놈이 맥주병으로 여자 머리를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치 뭐 6주인가 7주인가 나왔는데 엄청 세게 이제 합의도 안 하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6개월 살았거든요. 전과 기록이 자꾸 전과라 그러는데 폭행 기록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세게 했는데도 6개월 살았어요. 그런데 8개월이라는 거는 엄청나다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도망가세요. 볼 거 없습니다. 고마워요.